네, 뉴스 쟁점들 좀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색이 좀 좋은데요? 어제 조금 5시간 잤습니다. 좀 전날 많이. 2시간 자고 어제 5시간 자고 5시간 잤는데 안색이 좋을 정도면 근데 좋더라고요. 진짜로? 적게 자다가 보니까 5시간 자니까 굉장히 최근에 그 정치부 기자들 굉장히 바쁘겠어요. 요 며칠 굉장히 뭐 바빴죠. 여야 할 것 없이. 네, 뭐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음흠. 그리고 특히 외교안보 쪽도 많아가지고 음. 정치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바빴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쓸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 우리 박순봉 기자가 또 현장에서 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함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여권에선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말 가운데 하나가 타협을 존중한다였습니다. 그렇게 여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야삼당과 공조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뤄내긴 했는데 당장 추경안 처리 같은 문제에선 또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 사당 공조의 위력은 증명됐지만 제1야당 한국당 배제 전략이 극한 충돌을 낳는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제1야당입니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항전해야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결사항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뭐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이 네.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루가 지났잖아요. 예, 여야 각 당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 패스트트랙을 주도해온 여야 4당으로서는 성공한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분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좀 고조된 분위기였습니다. 뜻한 바를 이루었으니까. 네, 해낸 거니까요. 이 3당은 선거제와 개혁과제 입법이 시작됐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네. 좀 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먼저 어제부터는 당의 무게 중심을 이전 패스트트랙에서 추가 경정 예산과 민생 입법으로 좀 옮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 분야에 힘을 좀 집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총선에 대비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랬어야죠. 그렇죠. 이랬어야죠. 예. 네. 그렇지만 이 한국당이 대여 투쟁을 할 거는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추경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는 공연불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긴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들일 텐데. 네, 뭐 예. 20대 국회는 없다 이 정도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어때요? 이 한국당은 그 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 패스트트랙 저지에는 실패를 했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또 결속을 얻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박대출 의원이 어제 삭발하는 그 영상과 사진을 올렸거든요. SNS에 봤는데 지금 이게 원빈 씨가 주연했던 영화잖아요. 네. 아저씨를 많이들 거론을 합니다. 구도가 좀 비슷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박대출 의원이 일단 삭발을 했어요. 이거 뭐 어찌됐건 항의한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게 한국당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런 문구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기자들 모여 있는 카톡방에도 회자가 됐어요. 어제 점심부터. 네. 뭐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많이 올랐죠.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게 아저씨란 영화가 떠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편집한 사진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왼쪽에는 그 원빈 씨의 사진이 사진과. 있고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박대출 의원은 그 본의 아니게 굴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박대출 의원이 이 삭발한 채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되고는 있는데 네. 자, 자유한국당의 어떤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자면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흠. 뭐 대표적으로는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는 것까지 거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이미 지정이 됐지만 반대 대국민 서명 운동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다. 네, 향후 최고위를 거쳐서 좀 구체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 한국당 분위기가 궁금해서 좀 만나봤는데 네.
어제 만난 한국당 의원은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얻을 건 얻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는 말이 이제는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저쪽 여당 원내대표도 임기가 끝난 상황이라 더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 특위위원장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했다. 이 특위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두 개를 그렇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고 네. 사개특위는 또 이상민 의원이었죠. 민주당 소속이죠. 의원이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 갖고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라는 그래야지 그 어떤 거래 같은 거가 가능했을 거다라는 건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우리 당 출신이었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법 잘 막은 걸로 국민들에게 보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평이죠. 이제 당 내에서.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잃은 것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데 어떤 막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잃은 네. 것인데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결집 효과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당 내에서 자신들끼리 네. 일단은 당내에도 그렇고요. 이 한국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보좌진들 관계자들 얘기는 그때 저번 주에 장애 집회를 나갔잖아요. 네. 자기들이 동원한 것보다 훨씬 많이 왔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스스로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외부에서도 결집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당 바른미래당을 봐야 되는데 네, 당내 갈등 이 표현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극심한 상태인데요.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어때요? 뭐 일단은 좀 안고 가자, 그러니까 다시 보듬어 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 손학규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의 분열과 내용을 겪었지만 비가 온 뒤 더 땅이 굳어진다. 네.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또 김관용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해서 주신 여러 의원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뭐 수습에 나섰지만 그래도 내용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계속해서 김 원내대표를 특히 비롯해서 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당이 딱 쪼개지면서 보수 통합으로 이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또 탈당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보면서 많은 국민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마치 좀 한 정당 소속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중간중간 나왔거든요. 보였죠. 네, 같이 네.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향후에 또 더 갈등이 극심해진다거나 하면 또 보수 통합 가능성이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있을 일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없죠. 그런 네. 정황들이 포착됐던 것들은 사실이니까요. 예. 자 패스트트랙 하루가 지난 여의도 정가의 풍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를 이어가죠.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다는 시각과 중요한 사회 현상이라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한국당의 모습에 더욱 반감을 갖게 된 여권 지지자들이 이른바 좌표를 찍고 몰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야권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다며 평가절하는 물론 베트남발 청원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어요. 4월 22일 날 올라왔는데 예.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참여 국민청원 이 게시판에 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근데 네, 많았죠. 어찌됐건 지금 이 이슈가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선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네, 지금 딱 정확한 기준으로는 143만 2천 명을 좀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실시간 기준으로 네, 예. 정확하게 보니까 143만 2,675명이군요. 지금 예. 이 시각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최대 수치인데요. 음흠. 이전에 최다 청원은 PC방 살인 사건 강소구. 예. 기억하시죠? 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119만 2천 명 정도를 넘었었거든요. 이 수치를 또 넘어선 겁니다. 네. 거의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 참여자가 폭주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 장애 현상도 있었어요. 어제도 있었고. 네. 네, 또 반대로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있었는데 이 약간 반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한 20여만 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 2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도 또 답을 내놔야 되는 게 그런 상황이죠. 사실이에요. 이렇게 두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좀 급증한 거는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이 여야 대치가 아주 극에 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기가 온라인성으로 좀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원 자체에 어떤 의의를 두는 그런 네. 의견들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네, 그렇죠. 이 정치인들은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 같아요. 이 어제 저녁에 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은 좀 한국당을 해산하라는 그게 그렇죠. 여론이 많이 나타난 직접적인 거니까 어떤 여론이니까. 논평 같은 걸 내놓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하는 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이라 큰 의미를 두고는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도 청원에 좀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하나는 주장하는 바가 1초에 33명이 동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누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글 같은 것들을 보면 IP를 지어서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루킹의 수법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드루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네. 네, 하지만 이 민주당이죠.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민경욱 대변인하고 통화를 해보셨다고 하면서 얘기하신 게 지금 드루킹 수법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청원이 뭐 조작됐다. 네. 그러니까 조작 의혹에 대해서 몇몇 정치인들도 얘기했고 SNS상에서 글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반박도 하고 네. 이 과정들을 한번 보죠. 네, 언론사에서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국당에서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반박하는 내용의 글이 이렇게 팝업창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바로 팝업이 뜨더군요. 네,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이 반박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 이 베트남에서 유입되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크다. 약 14%다.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는데 29일 트래픽을 분석해 본 결과 베트남은 0.17%였다. 적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청와대가 4월 29일 기준으로 방문 지역별로 분류를 해본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베트남 언론이 가수 승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원 게시판을 기사에 연결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베트남에서 유입된 게 5%가 넘는다 뭐 이런 자료들을 SNS에 퍼나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있죠. 예. 그 기준으로 나온 내용이 3월달에 있었던 내용이더군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청원은 4월 22일 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하고 연결시키기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신의 성추행을 신고한 중학생 의붓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숨진 딸의 친엄마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임양을 차에 태운 뒤 인근의 농로로 데려가 살해했는데 이때 친모인 유 씨와 유 씨의 2살 난 아들도 함께 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정치권 이슈에 가려져서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들고 화나는 뉴스예요. 네. 10대 여중생 의붓 딸을 살해한 아버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모하고 사전 모의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친엄마였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예요. 네.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해드리기가 송구한 뉴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사건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친엄마가 자신이 낳은 친딸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엄마가 그 남편이 살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친딸을 죽이는데 가담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 A양이죠. 12살 중학생인데 살해한 이유는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붓아버지가 살해를 한 건데요. 네. 이 숨진 A양은 광주에 사는 의붓아버지 집과 목포의 친아버지 집을 오가면서 지냈거든요. 네네. 근데 부부가 사건 당일에 목포 도심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살해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청테이프나 노끈 이런 것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 씨가 운전을 하고 친아버지죠. 그리고 그 조수석에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2살 아들이 뒷좌석에는 유 씨와 A 양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운전했다는 사람이 의붓아버지인 거죠.
이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 예, 되겠네요. 의붓 아버지가 이제 살해를 모의하고 네네, 예, 차량에 그렇죠. 이 예. 피해자 A 양을 태우고 그런데 네. 조수석에는 이 의붓 아버지와 친모 사이에 태어난 갓난 아이까지 있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범행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 부부는 자리를 바꿨고 김 씨가 뒷좌석에서 A 양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젖먹이 아들은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거고요. 이 의붓 아버지는 이 너리째 터널 인근 저수지에 28일 동틀 무렵에 A 양의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시신이 또 물에 떠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마대자루까지 묶어놨는데요. 그렇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현장에 남겨두는 바람에 그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범행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노할 만하고 화나는 내용입니다만 이 사건을 두고 네, 그러니까 검찰의 늑장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예.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 중학생 A 양과 친부가 지난 9일날 전남 목포 경찰서에 이 의붓 아버지를 성추행 혐의로 이미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목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이 처음에 신고한 내용은 계부가 A 양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A 양이 수사에 나선 경찰을 다시 찾아온 거는 사흘 뒤인데요. 네. 그때는 계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 이런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이 뭐 단순 음란 동영상 사건으로 봤겠죠. 근데 이때부터 이 사건을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네. A 양이 찾아오니까.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했던 원칙과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 관련된 사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하고 또 만나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신고 접수 후에 4일 정도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관할지 여부를 두고 또 수사가 일주일 정도 미뤄졌고요. 어디에서 관할을 할지를 네. 또 따진 거죠. 그리고 정식 서류를 넘겨받고 또 주말 휴일을 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흘렀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성폭력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친족 간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 같은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경찰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개입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친부는 목포에 살아서 목포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 이 지금 피의자 네. 계부가 광주에 살고 있고 범행이 광주에서 벌어졌다고 목포와 광주 간의 어떤 관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만나야 되고 이런 절차들 그런 지키느라고 절차도 있죠. 예.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이런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네. 이건 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이 아레나하고 공무원들의 유착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 어제 경찰에서 강남구청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현직 공무원들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청 공무원 6명을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아레나 측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그 유착 정황이 확인된 공무원 총 6명인데 네. 강남구청에 5명 그리고 서초구청에 1명 이렇게입니다. 이로써 아레나 유착과 관련돼서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은 경찰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번에 입건된 공무원들은 강남구청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식품위생법 단속을 하잖아요. 이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좀 흘려주고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흥업소들과 유착돼 있을 걸로 보고 이 경찰은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경찰들하고 유착 얘기 나올 때 구청도 봐야 된다라는 지적들 많았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유착 사실이 밝혀지고 있군요. 끝으로 요 뉴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통신대란 불러왔던 KT 아현지사 화재 기억하실 텐데 이 화재 원인 규명을 못했다 이런 네. 뉴스가 있어요. 예, 경찰이 못했다고 밝힌 건데 현장이 상당 부분 훼손이 돼서 화재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 사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지난해 11월 24일이었습니다.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네. 한 10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저도 당시에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던 기억이 나고 그럼요. 저도 이날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이때 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용산에 그 큰 복합몰 있잖아요. 네. 그 역이랑 같이 있는 예. 거기서 아내랑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저는 주차를 하고 아내는 먼저 내리고 이렇게 거기서 헤어졌어요. 네. 통화하자 이러고 헤어졌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통화하고 있나 봤더니 또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분도 전화가 안 됐어요. 그것도 제 아내는 저 아내대로 그 넓은 데서 네. 둘이 만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 안 되면 어떤 불편을 재난이 겪는지. 예. 발생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했던 그렇죠. 사건이라서 또 예. 더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도 KT로부터 보상비를 또 면제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네. 이 화재로 신촌을 비롯해서 그 일대 통신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대문 서울경찰서가 이 조사를 했는데 화재가 10시간가량 이어지다 보니까 이미 심하게 불이 타서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타버렸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 처벌도 어려워졌겠죠. 경찰은 최초 신고자 그리고 KT 근무자, 일용직 노동자 등 총 25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한 명도 입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8641님이 오늘 쉬는 날인데 박순봉 기자 브리핑 들으려고 일어났습니다. 늦잠과 바꾼 박 기자의 매력. 야, 진짜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8641님 감사합니다. 4747님도 권유부 일부 휴무에도 변함없는 뉴스 전달 반갑습니다. 5월에도 새롭고 변화된 뉴스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현주님, 순봉 기자 파이팅. 요새 박순봉 기자에 대한 많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지금까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